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그 동부전선 22사단 그 전방 철책으로 귀순자가 넘어와가지고 뭐 철책이 뚫렸다 하면서 한국 언론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 동부전선을 통해 가지고 한국으로 귀순한 김강유 씨를 모시고 동부전선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뚫렸다고 할 만큼 올 수 있는지 이런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전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김강유 씨의 사례는 참 그 귀순 유도를 잘했다고 표창까지 받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누면서 동부전선으로 어떻게 넘어오시는지 그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유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언제 오셨어요? 저는 2016년 9월에 왔습니다. 2016년 9월이면 네. 4년 전에 왔는데 몇 살 때 온 건가요? 22살 때 오게 되었습니다. 22살 때. 네. 그때가 군 입대 몇 년 차였습니까? 군 입대 4년 차였습니다. 4년 차. 네. 어떤 부대에 있었어요? 저는 민경대 약초병으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민경부대. 네. 민경부대 하면 북한의 최전방을 지키는 아주 특수부대에 포함되는 공급도 좋고 대우도 좋은 그런 부대 아니에요? 근데 약초병이면 네. 약초 캐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약초 캐는 일만 주기적으로 한 거죠. 약이 없어서 약초를 캐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약초를 캐는 이유가 장교들의, 그러니까 군관들, 장교들의 살림살이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생활 수준이 낮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몇 명의 군인을 차출해서 약초를 캐게 한 다음에 그걸 팔아서 장교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을 만들기 위해서 약초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워낙 그 최전방 장교들이 가난하니까 네. 그러면 뽑아가지고 약초 캐서 팔아서 돈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교들한테 쌀 사주고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참, 민경부대가 이런 직종이 있을 줄 몰랐는데 그 뭐 중대 한 몇 명 뽑아요? 중대에서 한 명씩 뽑거든요. 네. 네. 중대에서 한 명씩 뽑는데 간부들한테 한 명씩 거의 다 붙여줘요. 한 명씩 약초병을 붙여줘요? 네, 야, 이건 무슨 뭐 노예도 아니고 그러면 그 국가적으로 그게 공인된 겁니까? 아니면 비공인된 일인가요? 몰래 시키는 건가요? 일단 비공식 보직이고 비공식. 사단에서까지는 이렇게 네.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단에서까지는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간부가 한 명의 군인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간부 한 명당 네. 약속해서 돈 버는 일을 하나씩 붙여주고. 네, 맞습니다. 그럼 몇 년 복무하다가 오셨어요? 저는 4년 하고, 네, 맞습니다. 4년째 민경이 있고. 네. 그러면 그 오게 된 뭐 동기 같은 거 여쭤봐도 돼요? 오게 된 동기 하면은 제가 군 생활 6개월 하다가 이렇게 산삼 17뿌리를 캐고 17. 네, 예. 17뿌리를 캐고 이걸 팔려고 하다가 예. 장교들한테 상납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저를 약초병으로 승급시켜 준 거죠. 약초병이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보직이에요. 다른 군인들도. 그렇죠. 네. 정규 생활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삼 17뿌리는 그 농촌에서 태어나 자란 건가요? 어떻게 보고 알았죠?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고향이 평양입니다. 평양이에요? 네. 그럼 평양에서 뭐 학교 어떤 학교 다녔죠? 학교는 어릴 때는 동대원 소학교라고 해서 일반 학교 다니다가 소학교 올라가서 진급해서 금성학원. 금성학원 잠깐 와우. 다녔습니다. 금성학원 출신에 뭐 강원도 가서 약초병을 네. 하고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계속 오게 된 동기 말씀. 그래서 이렇게 상납하고 약초병 하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저 혼자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일단 외부 세계를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었어요. 일단은 최전방 가면 그쪽에 날아오는 전단지라든가 그리고 대북방송이 2015년도부터 재개를 했는데 목함질의 더발 사건 터지고 바로 저희 앞에서 터졌거든요. 거기서 터졌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북방송 들리고 하는데 정말 노래 하나 틀어도 너무 다르고 우리 북한에서 듣던 노래랑은 너무 다르고 자유롭고 그리고 또 다른 건 여기 탈북한 탈북민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저도 했어요. 진짜요? 2015년에. 그럼 들은 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도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예. 대한민국에 왔는데 우리가 교육받았던 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네. 잘 살고 있다. 대학교도 갔다 왔고 너희 10년 동안 거기서 군생활 하노니 여기 넘어와라 이런 방송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다가 굴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군생활 4년 하다 보니까 살짝 믿겨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래 듣다 또 보니까. 산에 가면 혼자 다니는 보직이니까 전단지 누가 주워봐도 뭐 누가 뭐라 처벌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보고 싶어서 네. 많이 주워봤거든요. 예. 근데 김일성, 김정일 욕하고 뭐 독재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 그리고 한국 경제가 굉장히 강국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경제적인 개념도 심어줬고, 그리고 뭐 자동차 구린 전단지도 알아왔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건 다 뻥이다 생각했었는데, 가장 큰 계기점이 제가 아 진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조금씩 공감하기 시작한 게, 최전방 올라가면 이렇게 산에서 늦게 내려올 때가 있어요. 약초 캐다 보면. 근데 그때가 되면 남방항에선 전 지역에 불이 환하게 켜져요. 6시만 되면. 아, 그걸 보고 아 불빛은 국력이라고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밝을 수가 없다. 그리고 돌아서면 북한은 굉장히 어두워요. 그걸 보고 아 전단지 내용이나 대북방송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 가야겠다. 가야 되겠다. 뭐 배고파서 상간 접해고 오고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느 날 마음 먹고 가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아, 2016년에 16년에. 네. 그러면 일단 경계 설 때 네. 일단 떠났잖아요. 네. 그 떠났을 때 그 철조망들을 뚫고 한국까지 오게 된 동기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면 그 북한의 경비 체계는 어떻게 되고 한국 경비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오시게 된 과정을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네, 일단 최전방에는 민간인이 들어올 수 없는, 여기서 말하면 민통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딱 뭐 손을 그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단속을 하고 군인들이 잡아서 이렇게 조사하고 하거든요. 근데 구지대로 일단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법영철책, 민경철책이라고 해서 법영이 근무 서는 것이 1차로 있고, 그리고 민경이 근무 서는 것이 마지막, 여기로 말하면 지피구 지역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민경 군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민경 군인들이 겨방을 하거든요. 군무 교대를 하는데 2개월에 한 번씩. 그때 선발대가 먼저 배를 타고 그 전방에 배치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방에 산이 있고 뒤에 강이 흘렀다는 호수가 거예요? 있었어요. 호수. 네. 거기는 배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지역인가? 네, 들어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선발대가 우리 부대는 아니지만 거기 용감하게 탔어요, 일단은. 아, 그럼 뭐라 안 해요? 다행히도 말을 안 걸더라고요. 아. 그냥 옷차림 깨끗하고 뭐 키도 크고 하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북한에서는 큰 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걸고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내린 다음에 이 군인들 뭐 정비할 때 저는 바로 빠져가지고 DMZ 존까지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산을 따라서 열심히 올라왔는데 법영 쪽이 군무서는 그곳에 도착한 거예요, 제가.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해이하게도 그 길을 따라서 갔어요. 편하게 가려고. 근데 한참 걸어 내려가는데 군인 2명이 총을 메고 군무 교대하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걸리면 이젠 바로 저는 잡혀서 군사 재판을 받든가 뭐 처벌을 받든가 하겠죠. 근데 돌아서 뛰면 더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마주 걸어갔는데 이 군인들이 다행히 저에게 말을 안 걸더라고요. 혹시 민경복장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자기보다 더 앞에 있는 부대라고 생각해서? 자기보다 앞에 있는 부대라고 네. 생각을 못하죠. 단체로 이동해야 되는데 저 개별이니까. 거기서는 개별로 가면 네, 원래 왜 여기 왔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뭐 귀찮으니까 그냥 가만 놔둔 거죠. 피곤하니까 그냥 지나갔죠. 그리고 나서 구군인들이랑 마주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뛰었어요. 걸작이를 따라가면 지뢰를 안 맞겠다 이런 생각으로 네. 방향만 딱 잡고 걸작이 따라서 열심히 뛰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처소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철책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여긴 철책이 없나 생각하면서 한참 뛰다가 그날이 후려서 밤이 되다 보니까 한치 앞도 못 몇 시에 뛰었는데 몇 시간 얻을 때까지 몇 시간 갔어요? 배 탄 게 오후 3시. 3시. 네, 3시에 떠난 거죠.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 처소는 안 나타나고 철책도 안 나타나고. 어두워지면 한 7시쯤에 8시쯤. 8시쯤이요. 한 5시간을 갔는데도 네. 철책이 안 나타났다는 거죠? 네, 그랬죠. 아. 그래서 한참 뛰다가 그 느낌이라고 하면 약간 아, 무슨 느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딱 느낌이 들었어요. 가다가 딱 멈춰서고 엎드렸어요. 한치 앞도 안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하늘 쪽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철책이 있는 거예요. 아, 그냥 뛰었으면 철책이 걸릴 뻔했어요. 걸렸죠. 그 전기 철조망 아니에요? 아, 처음에 철책이 3중으로 되어 있어요. 3중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3중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게 이런 식으로 네,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가로, 대충. 네, 되어 있고 그 50m
50cm 네, 후에는 이렇게 굉장히 촘촘한 네, 촘촘한 철조망 하나 더 있고. 네, 사각형으로 이렇게 사각형 네. 있고. 그 철책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철책 그것도 50cm 뒤에. 네, 가시 철조망이 있어요. 가시 철조망. 근데 첫 번째 철책에는 220V의 전류가 흐르고 아. 그리고 두 번째 철책에는 2200V의 고압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그걸 흐르는 거 알기 때문에 전기가 계속 흐르는 건 아니지만 흐르는 거 알기 때문에 패인 것을 찾았어요.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패인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패인 것을 찾아서 그쪽에 몸 바싹 대고 옆으로 이렇게 몸을 살짝 이렇게 대각선으로 비틀면서 지나갔어요. 왜냐면 앞에 철책이 또 있으니까. 그 위에선 전기가 쫙쫙 흐르고. 네, 그리고 또 요거 건너면 또 있으니까 그 조심하면서 건너서 다음은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죽죠. 네, 바베큐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밤에 전기 네. 철조망 밑을 통과한다는 게 참. 그 두 개를 그렇게 다 넘고 나서 가시철책까지 무사히 넘었어요. 그렇게 넘고 나서 철책은 좀 넘어가기 뭐 쉬웠어요? 아, 정말 어려웠던 게 tum이 많다고 해도 기껏 해봤자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제가 머리 살짝 넘었나 하고 머리 살짝만 들어도 제가 거기에 대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긴장하고 그냥 얼굴이 굵히든 말든 그냥 막 얼굴도 땅에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네, 통과를 했고 그렇게 두 개 진짜 간신히 넘었어요. 그리고 가시철책은 그냥 굵히더라도 가자 하고 끝내 넘었고 아 하나 넘었다 생각하고 또 열심히 뛰는데 DMZ 지역 이번에 넘어오신 그 민간인이 넘어온 그 지역이나 그리고 동부전선이 산세가 굉장히 험해요. 그렇죠. 가보면 거의 뭐 이렇게 45도 이상 각도에. 네. 그러다 보니까 골짜기를 따라서 밤새 뛰었는데도 철책이 그 난방 한계선이 안 나타나다 보니까 민경 철책이 안 나타났다는 네네, 거죠. 민경 철책도 안 나타나고. 보병 철책은 세계 3중 넘었는데. 네. 네. 그래서 아 골짜기는 안 된다. 그냥 지뢰를 피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룽선으로 따라 올라가자 생각하고 그냥 룽선으로 막 올라갔어요. 지뢰 맞으면 죽지 뭐 이런 생각으로 올라가는데 산세가 너무 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길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서 벼랑에서 떨어지고 막 하면서 아 그냥 여기서 쥐약 먹고 죽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쥐약 품고 네 가다 있었어요? 걸리면 네 먹고 죽겠다. 가다 걸리면 죽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룽선 올라왔는데 벼랑에서 떨어지고 이러면서 룽선 올라왔는데 그때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온밤 그 골짜기를 네. 생겼구만. 네. 아, 지쳐서 딱 봤는데 한국철책이 또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민경철책. 아, 그거 넘을 때는 아침이 되다 보니까 더 겁나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군인들이 다 일어나서 군무교대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긴장하고 또 폐인 부분을 또 눈여겨봤어요. 풀숲에서. 그러다가 폐 부분 찾고 나서 진짜 쏜살같이 뛰어가가지고 그 부분을 통해서 통과를 했죠. 하고. 네. 왜냐면 발자국이 남았으니까 추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통과한 다음에 진짜 죽어라고 열심히 뛰었어요. 그리고 나서 북한강에 도착해서 북한강만 넘으면 그 한국하고 네. 북한 사이에 또 골짜기에 북한강이 흘렀군요. 네, 강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받기로는 이 강만 넘으면 남방 한계선 DMZ 지역이다. 그래서 이것만 넘으면 산다 하고 끝내 넘었어요. 넘고 강이 좀 깊었어요? 강이 여기 가슴 가슴 내까지 찼는데 네, 다행히 잘 넘었어요. 넘고 나서 산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게 그 진지라고 해야 되나요? 총을 쏠 수 있는 그런 진지가 있잖아요. 그 진지 방향, 총구 방향이 저희 북쪽을 향해서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긴 분명히 남쪽이다 생각하고 뭐 지뢰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지뢰 네. 밟을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가 항상 휩싸여. 그렇죠. 있겠죠? 남쪽도 일단 조건이다 보니까 지뢰를 매설했겠다 생각하면서 룽선, 진짜 지뢰를 매설할 수 없는 룽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한 3시간 정도 올라왔을 때 한 오전 9시쯤에 남방항에선 철책에 도착했어요, 제가. 그럼 저쪽에서 북한에서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여요. 올라가는 거? 잘 보이죠?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아, 여기 남방항에선 DMZ다 생각하고 쟤들 뒤에서 총 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꿈에도 군복을 못했어요. 군복을 입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군복이었어요, 딱. 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서 철책 보면서 아, 다 왔다, 살았다. 이런 생각과 함께 이걸 어떻게 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진짜. 한국 철책은. 네. 진짜 틈이 없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넘지? 초소까지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초소까지 가려면 또 산길을 또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넘자 생각하고 네.
그 위에는 이렇게 둥근형 철조망이 되어 있어요. 엄청 높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자유로 같은 데 쭉 올라가게 되면 네. 정말 그 설치된 게 저도 그때 보면 저 철조망을 넘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생각하거든. 높기도 되게 높잖아요, 네. 2m. 그걸 넘었다는 거예요? 그걸 넘었어요. 와우. 그 민경이라는 게 또 북한에서 또 아주 또 특수하게 훈련된 그런 부대니까 어떻게 그건 넘게 됐나 봅니다. 아유, 그냥 정신력으로 넘었던 것 막 같습니다. 긁히고 막 피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가시철조망에 굴켜가지고 네. 여기 옆에 터지고 네. 피가 흘렀고, 그리고 좀 더 쪽팔렸던 게 오른쪽 엉덩이가 다 오픈이 됐어요. 여기 다 찢어졌어요. 네네, 바지가 다 기역자로 네. 다 찢어지고 다 오픈하고 딱 내려왔는데 50m 밑에 진짜 놀랍게도 진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뭐냐면 포장도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북한에는 포장도로가 잘 안 네. 되어 있잖아요. 지금 넘어온 구간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22사단이 이번에 뚫렸는데 네. 지금 넘어온 구간은 어디 구간이 들어왔죠? 7사단. 7사단이면 화천 22사단 바로 옆이 있는 부대 아닌가요? 옆 아니면 옆이에요. 아, 그쪽으로 네네. 전선, 동부전선 맞고요. 네. 그쪽을 넘었고 그 포장도로를 따라서 한 10분간 여유 있게 걸어갔어요. 단속하는 사람 없어요? 포장도로 따라가서 이민군 복장하고 가는데? 도로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천천히 걸어가는데 한 300m 앞에 그 GOP 철책 초소가 있는 거예요. GOP. 네, 초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철책 넘은 건 GP를 통과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네, GP는 그냥 지나온 거죠. GP에서 못 발견하고 GOP로 바로 가버린 거예요. 네네, 바로 가버렸죠. 해서 그거 넘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딱 든 생각이, 아, 가면 살려주겠구나. 그리고 뭐 일단 때리겠지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면 적군이니까 때리겠지 생각하고 걸어가면서 한국 군인들이 제가 북한 평양에서 봤던 드라마, 남한 드라마 그 옥양대로 얘기하는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 그래서 아, 어떤 식으로 얘기할까 하면서 발걸음 이렇게 그냥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초소를 향해서. 네. 예. 근데 한 명은 부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 사투리를 또 쓰더라고요. 아, 나중에 만난 사람이. 자, 일단 걸어가서 지금 네. 초소를 지금 접근해 갈 거 아닙니까? 거기 사람이 나와 있었어요? 사람 2명이 이렇게 앉아서 군무를 서고 있었어요. 네. 군인들이. 네. 그렇게 군무를 서고 있었는데 몇 미터까지 다가갔어요? 한 70m까지 네. 다가갔어요. 네. 다가가서 더 다가갈 수 없었던 게 그 처소 주변에 철책 문이 이렇게 2개인가 있어요. 아, 통문이라고 해서. 통문이 있구나. 네. 2개가 있는데 그 바로 앞에까지 가서 음. 무슨 얘기하는지 귀 기울이면서 그 옆에 있는 돌,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제가 먼저 말 걸긴 좀 그렇더라고요. 네. 아, 저 왔습니다.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앉았다가 아, 70m 밖에는 2명이 앉아있고, 군인 네. 2명이. 그래서 앉았다가 그리고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또 일어섰다가 또 앉았다 일어섰다 한 3번인가 했어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섰다가 반응이 없길래 그래서 누웠다가 일어섰다 이런 걸 몸짓으로 표현하는데 네. 그 군인들은 봤나요? 군인들이 못 봤어요. 아, 못 봤고. 못 보고 있다가 제가 하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니까. 막 그러니까 한 군인이 저기 뭐가 있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른 군인이 저기 누가 왔다고 하면서 누구? 첫 질문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로운 방을 남의 집을 방문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북한 군복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군복이니까 약간 신형 전투복 나오다 보니까 한국군인 줄 알았나 봐요. 설마 북한군이 맞겠냐 이런 심정이었나 봐요. 설마 지금 이런 평온한 시각에 이렇게 북한군이 왔으리라고 생각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듣고 되게 얼었어요. 황당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옆집에서 온 것도 아니고 지금 DMZ를 넘어서 지금 적군이 왔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다음 질문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해서 여기가 왔다 갔다 하기 쉬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면 힘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통신으로 이렇게 연락하고 나서 버충인원 4명이 막 계단을 엄청 뛰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북한군임을 확인하고 전투 태세를 갖춘 거죠. 전투 준비하고 뭐 자우축 기관총 배치하고 정면 기관총 배치하고 그때부터 좀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총을 당기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 장교님 한 분이랑 군인 4분이 이렇게 총을 겨누고 통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나오시면서 첫 하는 말이 추적자는 없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나오시면서 저한테 손을 들고 돌아서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나와서 절차상 멈쇠 가겠습니다 하더니
제 양팔을 끼고 그 콘크리트 바닥에 이렇게 눕혀놓고 몸수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올 때 당시에 다 가지고 오면 짐이 될까봐 여기 지약이랑 쥐약, 자살할 지약이랑 그리고 후레쉬, 전지 하나를 몸에 품고 왔거든요. 그거 나오니까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것도. 그랬더니 저를 포박을 하고 주차장 포박하겠습니다 하더니 포박하고 그 작은 초소 안에 잠깐 앉혀놨어요. 앉아있는데 굉장히 그때 한 3끼 정도 굶었으니까 좀 예민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 막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막 아이 컨택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오면 당연히 초코파이부터 줄 줄 알았다. 뭐 솔직히 그런 매 맞을 줄 알았. 매 맞을 줄은 알았어요. 뭐 실컷 때린 다음에 초코파이를 주든 간에 건빵을 주든 간에 뭐 한국은 먹을 게 흔하니까 그런 것 정도는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 있다가 중대장님이 수통을 내밀면서 물통 내밀면서 시원한 물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북한군에서 받았던 그런 대우거든요. 북한군에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처음에 군대 나갔을 때 배고프면 물 마시고 배 채워라. 근데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하니까 물부터 주고. 네, 그래서 초코파이 안 주고. 아 속았나? 쌀이 없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리고 나서 물 마시고 뭐 막사 안에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안대 다 하고 국군 전투복이 아니라 국군 체육복 같은 걸 체육복 주죠? 네. 그걸 입고 모자 씌워서 마스크 끼우고 차로 이동하더라고요. 근데 이동해서 이런 의자에 앉혀놓고 이렇게 끌고 갔어요. 휠체어 같은데 이렇게 끌고 휠체어에다 네네. 앉혀놓고 다 안대한 상태로 끌고 가서 어디 방에 들어간 다음에 안대를 딱 푸는데 엄청 밝은 거예요. 안대하고 있다가 보니까 건물이 막 엄청 좀 괜찮고 깔끔하고 들어가 앉았는데 여기 별다한 분이 앉아 계시면서 저한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질문 하셨고 귀순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높은 사람한테 보내달라. 나 저사 말고 그냥 높은 사람한테 보내줘가지고 나 그냥 빨리 어떻게 조사 처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했더니 일단 알겠다고 상처 부위부터 치료하자고 하면서 군의관 불러가지고 저의 이 터진 그 얼굴 다 치료하고 그리고 열 체크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차를 타고 또 안대 다 하고 3시간 동안 또 올라온 곳이 서울이었죠. 그 뭐 언제 매 맞냐 뭐 그런 걱정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 일단 뭐 지하철에 끌려가서 매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죠. 안 맞았어요? 그래서 안 때리더라고요. 네. 조사할 때도 안 맞았고. 조사할 때 오히려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서울에 와서 뭐 괜찮죠. 네. 자, 그런데 결국 종합해 보면 GP는 뚫렸고 그 GOP까지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GP 들어올 때 발견 못하고 만약 이게 언론에 알려졌으면 또 한 번 뚫렸다 해가지고 사단장이 그 해임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그때는 녹구기수는 GP 들어가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강효 씨는 GP도 지나서 GOP까지 들어왔는데도 이게 언론에 알려지지 않고 뚫렸다고 안 됐죠? 네, 안 됐습니다. 어떻게 알려졌죠, 그때는? 그때는 929 완전 기순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저를 첫 발견한 두 병사는 뭐 상병과 일병이었다나 봐요. 그 사람들은 30박 31일 포상휴가 가고 포상휴가. 사단장 헬기 타고 그것도 포상휴가 가고 국방부 장관상에 뭐 대통령상 다 받고 전소대 50명이 9박 10일 포상휴가 갔대요. 아니 한국 없잖아요? 네? 아니 그 본인이 와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누웠다 하는데도 딴 얘기하다가 그 발견해가지고 로또 맞은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아주 성공한 작전으로 또 포장한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됐어요. 뭐 문제는 없기는 했지만. 네.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되니까 어떤 심정이었나요? 저는 솔직히 여기 와서 뭐 북한에 있는 가족 때문에 뉴스에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무시하고 일단 냈는데 일단 내는 것까지는 뭐 의무다 보니까 낼 수 있어요. 위에서 지시하면 내리게 되겠죠. 근데 팩트가 아닌 그런 사실을 얘기했으니까 성공한 작전이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본인이 와서 GP 다 통과하고 통문이와 쪼그려 앉아서 빨리나 봐주십시오 해가지고 네. 그 군인들은 어떻게 둘이 앉아서 대화하는데 네. 어떤 복장은 어떻게 제대로 다 군장 차림에 한 거예요? 복장은 군장은 아니었고 그냥 무기는 없고 그냥 군복 무기도 없이. 네, 군복만 입고 그냥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막 수다 떨다가 발견한 거네. 그렇죠. 예.
아무튼 저 이렇게 해가지고 저 동부전선에 넘어온 그 김강유 씨를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 하긴 넓은 지역을 다 감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과거 노크 기순보다 사실 이게 더 심각하잖아요. GOP까지 와서 가만 앉아서 나 좀 빨리 봐주세요 했는데 이 작전은 아주 성공한 유도 작전이라고 거짓말한 거죠? 그렇겠죠. 네. 이거는 뚫렸다고 말하면 큰일 나니까 포장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렇다 해서 조용하라고 뭐 그런 언질 받은 적도 있어요? 말하지 말라고 어디 나가서?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어디 가서 오늘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죠? 뭐 방송 나가서도 하고 싶었는데 처음으로 진짜 얘기하는 거. 오늘 주성아 TV 와가지고 그 노크 기순보다 더 드라마틱한 기순의 진실을 우리 한국군에서는 성공한 작전이라고 포장해서 다 뭐 30일 휴가도 보내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GOP까지 본인이 와서 앉아 있었던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은 뒤에 숨은 내막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됐고요. 네. 지금 한국 와서 지금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강유 씨가 유튜브에 보시면 북시탈이라는 북시탈 무슨 각시탈이 생각나는데 네네. 북은 북한에서 온 뭐 탈북한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북시탈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두 명이 합니다. 두 명이. 근데 두 명이 다 전방으로 온 민경 출신의 북한군 군인들이 이렇게 군복을 입고 진행하는데 그 북시탈을 열심히 찾아주셔가지고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끝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삐라랑 보고 방송 듣고 왔는데 한국 와 보니까 한국 생활 만족하세요? 한국 생활 제가 살면서 탈북한 게 가장 잘한 그런 일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만족합니다. 그렇죠. 네. 안 그랬으면 지금도 북한에서 약속 캐고 있었겠죠? 그렇죠. 지금도 약속 네. 캐고 있고 제가 2013년에 입대했는데 저는 2023년 아직 군생활 3년이 남았어요. 아직도 북한에서 약속 캐고 네. 있었겠네. 아무튼 이렇게 동부전선을 통해서 귀순한 김강유 씨를 자리에 모시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 재미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는 역시 김강유 씨하고 함께 유튜브를 진행하는 정하늘 씨를 모시고 한번 들어볼 텐데 정하늘 씨는 이게 진짜 무기를 다 휴대하고 북한군의 사격을 받으면서 온 역시 민경 출신입니다. 다음 시간 다시 한번 기다려 주시고 우리 북시탈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참 재미있고 제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길어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저는 재밌었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